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근상 교수입니다. 2025년 1월에 실시한 제31개 소방 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전체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원래 소방학개론이 소방사 시험과 이제 간부후보생 시험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동일하게 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결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소방위가 될 수 있는 소방 간부후보생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사가 되는 어떤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이 다른 것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요. 조금 더 이제 조금 지역적 이렇게 또 문제가 좀 출제돼요. 이때까지 그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사 시험에서는 이제 시행령에 관한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2024년에 간부후보생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었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2025-24년에 소방사 시험에 나왔고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긴급구조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교육을 받는데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조금 지역적인 것이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소방 조직의 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연소, 화재, 소화 부분에서는 소방사 시험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굉장히 지역적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 내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예. 말장난들이 좀 더 많이 생겨가지고요. 다만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서 그 문제의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걸 좀 해드릴 건데요. 그것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사실상 설명을 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좀 특징적인 위주로 먼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소방 조직의 변천 과정이요. 예, 역시나 역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역시 이제 형태 자체가 이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개념이 넘어서서 이제는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거. 제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 순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시간 순서에서 나오는 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초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행정 조직이라든지 우리의 조직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의 변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들이 돼 있죠. 금화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전기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이러던 1400 몇 년이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경성소방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2004년이죠. 04년이고,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 2014년이 되어져 있죠. 2014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정답이 1번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특별하게 제가 해드릴 얘기가 별로 없네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가 왜 생겼는지, 방재청이 왜 생겼는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아무런 문제 안 생기죠. 그쵸? 예. 자, 큰 문제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이제 이게 법이 조금 바뀌면서 이 아이들한테도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황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기 있는 다중음파인, 응집인파 사고에 대한 것은 중요하냐만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기본적인 정의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해결하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이제 문제 특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실장들이 있고, 부장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 조직 구조를 좀 더 알면은 좀 재밌긴 한데요. 어떤 청 같은 경우도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 유산에 화재가 나거나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있고요. 통일부 장관에는 나중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부라고 할 수 있는 거 역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자 이런 부가 총 몇 가지가 있는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가지의 부가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위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위원으로 18가지 부. 그러면은 이 부에서 하나가 빠져 있겠죠. 예, 그 하나가 빠진 게 어디냐면은 여기 나 있는 5번에 국가보훈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부장관이라는 게 이거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물론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간부시험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간부시험이 또 나와도 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부는 18개 부가 다 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국가보훈부 장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부 후보생 내년 시험에 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는 것을 찾아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좀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청의 개수를 몇 개가 안 됩니다.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시고요. 처 같은 경우를 외운다는 게 자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청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청이 이제 별청으로 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는 뭐 우리가 그냥 검찰청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다고도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역시 내다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적인 얘기는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라면은 여기 있는 재난 방지 시설에 대한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어떤 물품은 아니죠. 건물 같은 그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예, 기상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틀린 거고요. 방제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방시설이라든지 하수관로 공정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넘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항만시설 같은 경우도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불 때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보죠.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제가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 정말 낼 게 없긴 없구나, 이분들이. 없어서 진짜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냥 보고 사실은 판단만 해도 답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화산재해 같은 경우는 담당할 수 있는 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되는 수질에 대한 것은 농림축산부는 농사를 짓는 쪽하고 축산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 돼지 이런 쪽이잖아요. 먹는 음식, 식품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 먹는 물이라고 이야기해서는 결국 우리는 결국 예, 환경부가 담당을 하게 되죠. 환경부가.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소방사를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올해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얘기하는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결정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우리 소방사 시험에서 이게 2번 연속 2024년, 2025년 이렇게 나올 만한 거리가 되느냐.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면은 시험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주관기관의 연결 같은 경우는 뭐로 넘어가냐면 시행령의 별표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2024년 문제가 돌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요. 자, 6번 문제도 소방 공무원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주저리 길게 나오지만은 문제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쉽죠. 왜냐면은 크게 이렇게 공무원법을 하려면은 주체, 누가 어떻게 하느냐, 안 그러면은 위치가 뭐 어디다 두느냐, 이걸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죠. 역시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설명을 그저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정답은 정답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소방장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부기간이 얼마요? 6개월. 이건 여러분들이 6개월인 거 알 거고, 소방위를 준비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1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시험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자, 이제 7번을 넘어갈 텐데요. 예, 7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자연 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열 전도율에 대한 얘기고, 낮을수록 발생하기 쉽다. 열 축식이 좋으니까, 그렇죠. 저장 공간의 온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연 발화는 언제나 열 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황리는 자연 발화를 방지해서 물속에 저장한다. 위험물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해당한 정답을 했는데, 유지류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 값이라고 했었죠. 요드 값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거. 이 요드 값이라는 것은 어떤 거하고 맥락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불포화도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포화도는 아이오딘 값이 크면 클수록 역시나 뭐라고 자연 발화가 쉽다 그랬습니다. 클수록이고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연화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크다, 작다,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앞에처럼 열전들이 낮을 때 쉽다, 온도가 높을 때 이걸 틀리게 만들려면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이 정답이라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시 이제 연소에 대한 얘기로 가보죠. 기체, 액체 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종류까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역시 분해 연소하는 물질하고는 역시 위험물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위험물 중에서 우리가 분해 연소하고 증발 연소를 나눈 기준을 보통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까지는 우리는 보통 증발 연소를 보고요. 분해 연소는 3석유류, 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 이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예,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확산 연소보다 누가 예혼합 연소가 예혼합 연소가 연소 속도가 빠르죠. 확산 연소는 예혼합 연소에 비해서 온도가 당연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됐냐 안 됐냐 이 차이겠죠. 예혼합 연소는 역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예, 5번을 정답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9번 갑니다. 열 전달 방법. 최근 들어서 이 열 전달 방법에서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예. 어쨌든 전대복이라고 하는 전류,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요. 전도는 뉴턴의 냉각 법칙을 따르고요.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유체, 고체 표면하고 움직이는 유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고체 표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체는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움직이는 유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얘네들은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전도가 일어나려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요, 고체 내부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든지 고체 내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접촉이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이런 두 가지 용어가 있어야지만 전도의 방식이겠죠. 자, 3번의 대류는 유체의 유동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대류, 즉 온도가 열이 제공돼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그건 자연대로고요. 예. 자, 외부에서 밀어준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기라든지 안 그러면 환기라는 것이 기계를 가지고 밀어주거나 당겨 올리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강제 대류라고 그러고요. 온도 차이로 해서 부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자연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있죠? 예, 스테판 볼츠만 에너지라는 것은 시그마 T의 4승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복사는 열 에너지가 복사체로부터 대상물의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다른 것들은 틀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역시 정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예, 10번 넘어갑니다. 자, 우리도 뭐 역시나 잘 배우고 있는 중성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중성대의 하부 계급으로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중성대는 역시나 어떻게 돼요?
공기가 막 공기가 밀려들어서 내부에는 연기가 밀려 올라가서 더 많이 빠져나온다 그랬으니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하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성대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중성대 상부 면적이 클수록 무슨 말이에요? 중성대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면적을 말합니다. 그럼 이 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중성대가 더욱더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대피자들의 활동 공간 시야구는 여기 있는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의 면적은 더욱더 확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부 면적이 넓을수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중성대의 상부에서는 실내 외부로 기체가 유출되고 좋습니다. 하부로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이 된다. 그렇죠?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중성대의 상부 계급부를 개방한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중성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를 개방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오니까 중성대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성대의 상부 면적은 감소하고 하부 면적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상부 계급부를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이상현상으로 연료가 연소될 때 연료의 분출 속도보다도 분출 속도하고 언제나 연소 속도를 비교합니다. 얘가 더 느리다. 야, 그러면은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역시 빨려 들어가서 연소하는 거니까 너무 쉽죠. 예, 5번 역화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뭐 12번도 유류 탱크에 대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블레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정의 자체가 블레비가 이제 터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추가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게 그 이후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증기운 폭발에 대한 얘기 있네요. 유출된 가스가 증기운을 먼저 형성하고 떠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점원에 접촉해서 발생되는 누설된 다음에 착화되는 폭발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자, 보이로보 상부가 개방된 탱크에서 일합니다. 하부에 존재하던 물, 기름, 에멀전이 뜨거운 연료층 위에 열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량의 불붙은 기름들이 분출되는 현상 맞습니다. 자, 오일오버 같은 경우는 저장된 유류 저장량이 내용적의 70%를 주고,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오일오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0% 미만 정도로 있을 때, 예. 50% 언저리 이 정도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나 우리가 뭐 심화 과정에서도 좀 얘기 드렸는데, 분출화재, 역시 제트파이어입니다. 그죠? 탄화수소의 위험물의 이송병은 보통 석유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용기로부터 고속으로 누출될 때, 발생하는 난류 확산형 화재이다. 많은 이들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번 여전히 뭐 화재 가혹도에 대한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혹도는 발생하는 화재가 당해 건물의 내부의 수용자산을 파괴하거나 역시나 손상 입히는 정도를 말한다.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죠. 화재 가혹도의 요소에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이 있습니다. 보통 화재 강도는 온도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화재 하중이 클수록 지속 시간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화재 강도가 증가하면은 열 축적이 크기 때문에 주수율이 높아져야 된다. 주수율이 무슨 말이에요?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해야 될 물 사용량입니다. 그죠? 물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느냐?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화재 하중은 입체 면적당 중량. 우리 알죠? 이거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즉 단위 면적당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입체 면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는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속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예. 자,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환기 요소는 온도와 비례 관계이고 시간과 반비례 관계이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이 조금 이게 선호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제하시는 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환기요소하고 온도, 즉 온도가 높으면은 환기요소가 큰 것이다. 환기요소가 크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환기요소가 크면은 시간이 어떻게 짧게 걸린다. 즉 연소되는 가연물의 양들이 빨리빨리 소진이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겁니다. 자, 14번 갑니다. 백드래프트하고 플래시오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요. 플래시오버의 전조현상 롤오버 좋습니다. 백드래프트는 연료 지병화제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환기지병이랑은 누구 다 아시겠죠? 예. 환기지병이 되어야지만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거니까. 백드래프트는 플래시오버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이건 제가 뭐 고열반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썼던 얘기인데요. 그렇죠? 백드래프트는 플래시오버보다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아주 특수 현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플래시오버는 폭발의 일종이 아니죠. 그죠? 여기가 백드래프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래시오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백드래프트 발생 원인은 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놨죠. 플래시오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기가 제공이 되는 것이 백드래프트다. 이렇게 해야죠. 예. 뭐, 전통적인 얘기니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15번. 법령에서 그렇죠. 좀 특이하게 예전에는 이게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뭐, 이건 뭐 법령이라 볼 수도 없는 거고, 법규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거의 정의 정도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올해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법규에서 문제를 안 냈더라고요. 이건 뭐 소방학 결론이나 마찬가지 내용이니까. 자, 철분에 대한 얘기고요. 53 마이크로미터이고 50중력%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확인하시고요. 인화성 고체 1기압에서 인화점이 어떻게 40도 미만 좋습니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가 한 개부터 세 개까지인 포화일갈 알코올의 변성 알코올 포함하고요. 60중력%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를 합니다. 과산화수소 30중력% 이상인 것에 하나고 산화성 액체에 있는 것으로 보고요.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죠? 제2석유류 등류 경유까지 좋은데 역시 인화점이 21도에서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료류 같은 경우 가연성 액체의 중량이 40% 미만이면서 인화점 자체가 섭씨 40도인 동시에 여기를 이제 바꿔놨네요.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그죠? 디테일하게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틀린 걸 하나 만드셨어요. 이런 거는 목적이 딱 하나죠.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키겠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얘기는 없죠. 자, 이번에 16번 넘어갑니다. 위험물 소화 방법이고요. 물 사용하는 거 제일 조심하셔야 되겠죠.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뿐만 아니라 무기과산화물 모두 반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래 건조사가 유효하다 좋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무슨 소화한다 이 말을 잘 안 하죠. 이름을 적는 것보다도 그냥 유효하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 정린 제2류의 고체입니다. 그죠? 물을 사용한 소화가 유효합니다. 이걸 뭐 황화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황화인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황화에는 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래흙이어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황화에는 자연 발화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모래나 흙을 덮더라도 공기가 계속해서 새어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덮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알킬알루미늄 물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도 쓸 수가 없죠. 물과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도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 물론 황화에는 빼고요. 제5류 위험물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냐면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질식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17번 합니다. 가장 황당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소방학 개론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의미일까? 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어떻게든 문제를 만드셨는데, 해설은 해드려야죠. 자,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화재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재 피해 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 공제합니다. 그죠? 사용하는 연수라든지 이걸 다 고려해서
그리고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식을 따릅니다. 다 좋아요. 다만 앞에 내용을 보더라도 나오죠. 회계장부상 구매 가격이 입증된다. 그럼 처음 산 걸 말하는데 그러면 감가 공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가격이죠. 현재 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용어는. 자, 그렇고요. 정확한 물품의 피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정이 정하는 화재 피해 금액 산정 메뉴에 간이 평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이게 좀 웃기죠? 예,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정답은 이제 정한 바를 따르기 때문에 3번이 맞고요. 4번에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이거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려서 얘네들은 20%라고 얘는 10%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인은 피해 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서 관서정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화재 피해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아니고 재산정해야 한다. 예,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어떤 목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간부후보생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하나 정도는 틀려라,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소방서 시험에서는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지식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워낙 또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다들 잘 아시겠죠? 자,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상으로 대통령령 정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역시나 관서장이 합동조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란 얘기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제가 보통 사상자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가시면 되죠. 예, 뒤에 있는 어디 시군구 이상이나 시도 같은 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올 만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은 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뒤로 가 있네요. 자, 연기의 농도가 높으면은 피난과 소방 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당연한 거죠. 안 보이니까. 감광계수하고 가시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 그쵸? 감광계수가 커지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가시거리는 짧아집니다. 감광계수가 0.5면은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때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0.1, 0.3, 0.5 이랬는데 연기감지기 작동할 정도, 그 다음에 불편할 정도, 어두침침한 걸 느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건물 내 연기의 유동 속도는 수직 방향보다 수평 방향이 당연히 느리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예. 연기 제어 원리에는 희석, 배기, 차단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전부 다, 이게 화재 조사하고, 재난에 대한 문제 빼고는 무난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예, 원래 그래요. 자, 물소화액체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되었습니다. 물은 수소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1개가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다. 좋습니다. 원자 간의 결합입니다. 분자 내의 결합이고, 물의 비중은 0도시, 4도시죠. 4도시에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4도시 비중이 1이고, 4도시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아지면 모두 다 비중은 작아집니다. 물의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작아지죠. 얘네들 움직임이 빨라서 그렇다고 했고요. 물의 비열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 1칼로리가 되겠죠. 예, 정답은 역시나 기억과 디귿이 맞는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제1종 분말 소약제 주소. 이런 것들은 진짜 그림만 보고도 그림 같은 느낌이죠. 그죠? 얘는 2종 분말 소약제, 칼륨이 있으니까, 나트륨이 있으니까 2번이 1종이 분말이고요. 3번 같은 경우 제3종, 아니네요.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4번이 3종이고요. 5번이 역시 4종 분말 소약제 성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 하나 나왔죠? 계산 문제인데 특별히 어렵진 않겠지만은 연소 하한계를 내주고요. 프로페인을 내줬습니다. 이때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했으니까 소화 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최소 소화 농도인데요. 최소 소화 농도는 우리가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산소 농도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최소 소화 농도의 정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를 최소 소화 농도랍니다. 결국 이 산소 농도를 무엇으로 계산하여라? MOC로 계산을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C3H8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플러스 5O2가 들어가야 될 거죠. 예, 그리고 3CO2 외우시는 것들은 아닌데 제가 뭐 좀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H2O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페인하고 얘가 지금 1대5고 앞에 있는 것이 개수가 5가 되니까 여기는 MOC는 5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산소 농도가 아까 산소 농도가 아니라 하한계가 2.1이니까 2.1을 곱합니다. 그러면 10.5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은요. 21분의 10.5가 또 돼야 되겠네요. 곱하기 100일이 될 거고요. 뭐 약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어서 얘네들은 얼마? 50% 이렇게 될 겁니다. 50%요. 지금 머리에 걸렸네요. 50%.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23번도 뭐 법규처럼 보이지만 이건 법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법규 문제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시설의 분류 정도가 되는 거니까. 자, 소화설비에 소화기구 들어가 있습니다. 경보설비 안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없죠. 얘네는 소화활동설비니까요. 자, 피난구조 설비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 포함되어 있고요. 소화용수 설비 안에 소화수조 있고요. 자, 소화활동 설비 안에 연소 방지 설비 들어가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니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네요. 예. 자, 24번에요. 화재안전 기준상으로 했는데, 그쵸. 2023년에 한번 화재안전 기준을, 화재안전 성능 기준, 기술 기준,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다가, 약간 반발이 좀 있었나요? 이게 정의만 그냥 냈네요. 역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션이니까 우리는 뭘 찾으면 되겠다? 별도의 펌프가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별도의 펌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예요? 예, 역시 5번에 보니까 압입기, 토출관 압입기, 압입용 펌프, 그죠? 포소화액제 압입용 펌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5번에 펌프의 공동연산. 이것도 조금 유치하긴 해요. 앞뒤를 전부 다 잘 바란 얘기인데, 펌프의 위치가 수원의 위치보다도 어떻게 높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동연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필러 회전 속도가 너무 큰 경우가 있고요. 펌프의 흡입 측 수도가 너무 큰 거,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 거죠. 자, 펌프의 토출측의 광경이 작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를 X를 칠 건 아니고, 예. 요거를 써야 되는 가져와서 여기에는 토출측이 잘못됐죠. 펌프의 흡입측의 광경이 작을 경우에 우리는 어차피 토출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서 나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펌프에 흡입되는 수온의 온도가 높을 경우,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기포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해설을 다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소, 화재, 소화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거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처럼 간부구생의 어떤 시험 특성상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특성상 그리고 재난 쪽에서 조금 더 당신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걸 좀 알아둬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거 뭐 문제를 보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또 자신감 가지시고 또 우리가 배제할 건 배제하고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